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 지 한 달여 대전에 이어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확진 학생이 나오면서 교육계와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이 학교는 학년별로 주 1회 등교 수업을 했는데 현재 조사 중이지만 교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 코로나 상황, 오늘 뉴스에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7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남병 유경준 의원이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종상향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주차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유를 통해 주차장 부족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역삼로 창업과 거리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포스코가 국내 최초의 민관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 내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의 같은 반 친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동작구에서 초등학생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바로 어제 동작구 문창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전학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교내 방역 소독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동작구는 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접촉 의심자 18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6학년 학생 91명과 교직원 80여 명입니다. 한편 대전에서 국내 첫 학교 내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창초등학교 접촉 의심자 검사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이라 더욱 우려가 됩니다. 한편 어제부터 이 코로나19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인 렘데시비르가 공급됐는데 중증 환자부터 투약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어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투약 여부는 주치의가 판단하겠지만 아마 중증 환자 33명이 첫 번째 투약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3명의 위중 환자는 에크모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20명과 산소 치료를 받거나 38.5도 이상 고열 증상이 있는 1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발병한 지 열흘이 안 된 초기 환자들로 그동안의 사례에서 증상 초기에 투약해야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치의가 의약품을 요청하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진 24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투약에 따른 이상 반응을 살피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해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네, 2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54명 늘어난 12,904명이고 사망자는 282명입니다. 서울에선 어제보다 1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33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자제를 촉구했던 서울시가 한 발 더 나아가 집회 강행 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어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에 대해 민노총 측에 수차례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응답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감염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예정된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 규모는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강행하면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남병 유경준 의원이 딜라이브 국회의원 대담에 출연해 정치 입문 과정과 선거 에피소드, 활동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지역구가 부동산 이슈의 핵심 지역인 만큼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막바지 공천의 짧은 선거 기간이었지만
서울 지역구 가운데 가장 높은 6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정치인으로선 첫걸음을 뗐지만 경제와 노동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유경준법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종상향과 함께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다 쉽게 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10년 동안은 거의 재건축, 재개발은 필요한 부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노후 재생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서울 지역의 공통된 현안이고 특히 강남 지역에도 굉장히 현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억제만 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허가제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거래한 거에 대해서 왜 강남 주민들 뒷조사를 하고 몰래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당연히 철회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헌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호 법안으로는 보유세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최대 5%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감정원 평가도 이상하고 그걸 감사원 평가를 해본 거 이상하다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법률에 근거해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은 통계와 사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마다 공유주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유주차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정받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주차 사업. 모두의 주차장이란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어있는 시간대를 설정하면 다른 차량이 비용 결제 후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주차요금의 일부는 공유주차 참여자에게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주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사용자가 그 배정받은 사람이 허락을 받고 그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불법 주차라든가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것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고 주차장 활용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몇 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모두 4,518명. 이 중 25%가 공유주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배정받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공유주차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유주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 또 공유주차 참여 시간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받게 돼 배정 순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그동안 거주 기간이 길수록 주차장 배정 확률이 높다 보니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사유화됐다는 것. 실제로 현재 대기자가 1,000명을 넘기고 있는 만큼 주차난 해소를 돕는 공유주차 참여도를 배정 평가 항목에 넣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장이 개인 소유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그 소유가 아니고 공유라는 그 문화 확산을 통해서 이 주차장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싶어서. 한편 지난해 서대문구 공유주차장 이용 건수는 7,2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강남구도 지난해 스타트업 기관과 참여 기업들이 모여있는 역삼로에 강남 스타트업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일대를 창업가 거리로 이름 붙였는데요.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까지 가세해 창업가 거리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 해 300만 톤이 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용 자재 제작과 이를 활용한 전선 지중화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입니다.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제품 개발과 연구, 판로 개척에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기에 수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그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을 모두 사용해서 좋은 업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 목표입니다. 지난해 12월 창업과 거리로 이름 붙여진 역삼로 일대. 지난 2014년부터 팁스타운을 시작으로 마루 180, 강남 스타트업 센터까지 스타트업 기업의 공간 임대와 멘토링, 투자자 매칭으로 창업 지원 환경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가 국내 최초의 민관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면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에 따라 역삼로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강남구와 포스코, 아산나눔재단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시설과 공간 공유와 입주사 교류에 협조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 지원 기관도 여기에 자리 잡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고요. 또 더 많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로 창업가 거리는 전국 스타트업의 15%가 넘는 민관 창업 기관이 밀집하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 325곳을 새 단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대대적인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원격 교육이 가능한 기반 시설 등을 갖추고 지상에 차가 없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30년 이상 노후 학교는 서울 전체 학교의 65.9%로 10년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가 학교 개선 사업을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는 3년 전부터 민간 자본을 들여 회현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서 공사 현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부실한 현장 관리와 표류하는 사업 추진 방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건축 자재가 인도를 가로막고 쌓여 있습니다. 주변엔 다슨 소화기 같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간 담배꽁초는 곳곳에 수두룩합니다. 담장 일부는 망가져 있고 안에는 제설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3년째 멈춰선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로 중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평소에도 수많은 관광객과 내국인이 방문하는 회현동에서 가장 큰 길가인 해당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적재물과 오염 등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현장 안개도 그리고 부실한 잠금 장치 등 현장 관리가 개입하여 생활 불편을 초래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 2017년 4월 첫 삽을 뜬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오래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회현동 청사를 중구 보건분소가 있던 곳으로 옮기고 어린이집과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공공업무시설을 더해 새로 짓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비 부담 등의 문제로 당초 협약을 맺은 신세계 측이 철수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우리은행과 사업 추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은행 내부 사정과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이에 대한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총괄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답변 또한 있어 왔습니다. 해당 답변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의 최종 의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는 8월 말까지 회원동 복합청사 부지의 환경 정비를 마치기로 하는 한편 민간업체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구비 사업으로 자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붙어있는 각종 전단지들, 붙였다 떼어진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죠. 상황이 이렇자 본드 성분이 붙지 않는 특수 재질을 이용해 불법 전단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송파구 방이동의 먹자골목, 전신주에 온갖 불법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사다리차와 지게차 임대, 아파트 분양 등 업종도 다양합니다. 불법 전단지를 붙였다 떼면서 남은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약간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 미관상은. 그리고 뭐 이제 또 덮어 씌우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가로등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제거하고 무언가 덧바릅니다. 본드 성분이 붙지 않도록 제작된 특수 도료입니다. 해마다 불법 전단지가 줄지 않자 송파구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 특수 도료가 발라진 한 가로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테이프를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수명도 10년으로 길어 기존에 오래가지 못하는 전단지 방지 시트에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지난 2017년 도입한 송파구는 올해 700여 곳에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재료가 세라믹 우레탄 계열의 실리콘 재질로서 본드 성분이 붙질 않아요. 작년에 8천만 원 예산 들여서 63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을 예산을 들여갖고 71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 기술을 통한 근절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용산구의회가 제8대 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전반기와 동일하고 각 상임위 위원장은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방청이 금지되면서 선거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후반기 의장은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9명의 지지를 받은 미래통합당의 김정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역시 9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정호 의원이 뽑혔습니다. 이처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은 전반기와 동일한 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전면 교체됐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미래통합당의 이현미, 김정준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는 윤성국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용산구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각 상임위 부위원장은 오는 7일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구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박동웅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정적 의회 운영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박동웅 신임 의장을 엄정규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박동웅 신임 의장은 주민에게 전하는 감사의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구로구 주민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구로구를 대표해서 구로구 의장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6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수장으로서 기본 운영 방안으로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 밀접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공무원과 구의회와 주민과의 삼각편대로 서로 좋은 점들을 도출해서 구로구가 더욱더 발전되게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후반기 의회는 주민과 의원 간 소통을 확대하는 데 의장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단체별로 아니면 사안별로 모든 주민들을 자유자재로 만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판단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편 구로구의 후반기 부의장에는 곽윤희 의원이, 상임위원장에는 조미향, 박종여, 최숙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제8대 후반기를 시작한 마포구의회에도 어제 임시회를 열고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최은하 의원이 선출됐고 행정건설위원회는 초선 미래통합당 김성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가 실시됐으며 2차 투표 결과 장덕준 의원이 전체 18표 중 11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지난 25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한 마포구의회는 오는 9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성북구의회가 제275회 정례회를 마치고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제 개정안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례회 등을 끝으로 임태근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의 전반기 의정 활동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오는 6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실시합니다. 금천구 보훈회관이 지난 2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흥 4동에 들어선 보훈회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체력 단련실과 다목적 쉼터 등을 갖추었으며 6.25 참전 유공자회와 월남 참전 유공자회 등 7개 보훈단체가 입주했습니다. 금천구에는 그동안 보훈회관이 없어 대부분 고령인 보훈 대상자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금천구는 보훈회관 개관을 계기로 효율적인 보훈행정 지원은 물론 보훈가족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2년 전 대부분 구청장들이 태풍 피해로 인해 재난상황실에서 민선 7기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현장 중심을 강조했던 자치단체장들의 지난 2년 동안의 성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행여나 이 현장은 현장인데 민심과는 다른 현장에 나가 계시진 않으신지요? 민선 7기 2년, 민심의 방향은 어딘지 헤아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